한 남자가 담배 한 대를 느긋하게 피워 물고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 12시간째 사람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그 방 어딘가엔 딸을 지키겠다는 이유 하나로 스스로 이 지옥 같은 집에 걸어 들어온 한 어머니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결심이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결말과 한 방에 놓이게 되었을까요? 그는 평범한 배달 노동자였습니다. 오토바이를 몰고 도시의 골목을 누비며 밥벌이를 하던 26의 청년이었습니다. 이웃들에게 특별히 험한 인상을 준 적도 없었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얼굴이었죠. 그런데 그 흔한 얼굴이 장모의 시신을 여행용 캐리어에 구겨넣고 도심의 하천으로 끌고 갔습니다. 같은 사람이 맞는 걸까요? 대체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12시간 동안 때릴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분노일까요? 아니면 그가 손에 쥐었다고 믿은 권력일까요? 오늘의 선악록 주인공은 아내와 장모를 지배했던 폭군 조제복입니다. 나이 26의 조제복은 오토바이 한 대로 하루하루를 버는 평범한 배달 노동자였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삶이었고 특별할 것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한 여자를 만나 부부가 되었습니다. 아내가 될 여자는 남자를 믿고 인생을 걸었습니다. 결혼이란 두 사람이 서로의 손을 맞잡는 일이라고 그녀 역시 그렇게 믿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혼인신고서에 도장이 찍히던 그 순간부터 그 미각이 시작했습니다. 서류상 부부가 되자마자 남자의 태도가 돌변했으니까요. 다정한 연인이었던 시간은 마치 미끼였던 것처럼 사라졌습니다. 경산의 신혼집에서 처음으로 손이 올라간 날이었습니다. 청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밥알을 흘렸다는 이유, 그런 사소한 것들이 폭력의 명분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훗날 법정에서 그 시절을 이렇게 떠올렸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뒤부터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하기 시작했어요. 경산에서 살 때는 저만 때렸어요. 담담하게 뱉어진 그 문장 속엔 결혼이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힌 한 사람의 지난 시간이 통째로 들어있었습니다. 그에게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한 사람을 완전히 소유할 수 있는 자격증이었던 겁니다. 이 소식은 곧 한 어머니의 귀에 닿았습니다. 딸이 매를 맞고 있다는 것을 세상 어느 어머니가 견딜 수 있을까요? 54살의 그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딸을 사위의 폭력에서 지키기 위해 자신이 직접 그 위험한 집으로 들어가기로 한 겁니다. 2025년 가을, 그녀는 대구 서구의 딸 부부 곁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곁에 어른이 있으면 사위도 함부로 손찌검을 하지 못할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가장 절박한 방패였습니다. 하지만 그 방패는 스스로를 다음 표적으로 내미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이듬해 2월, 세 사람은 대구 중구의 오피스텔형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그 좁은 공간 안에서 딸은 어머니에게 조용히 권했습니다. 제발 떠나시라고, 여기 계시면 안 된다고. 그러나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있어야 네가 안 맞는다. 딸을 두고 혼자 안전한 곳으로 가는 일. 그것은 이 어머니의 사전에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녀는 남았습니다. 그리고 대구로 거처를 옮긴 바로 그 시점부터 남자의 주먹은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내만이 아니라 그녀를 지키러 온 어머니에게까지. 그 집은 더 이상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감시와 통제로 촘촘하게 짜인 하나의 왕국이었고 그 왕좌에 조제복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집안에 홈캠을 설치했습니다. 가족을 추억으로 남기기 위한 카메라가 아니었습니다. 아내와 장모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위한 눈이었죠. 훗날 이 홈캠에 담긴 영상은 이 집의 실체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극존칭을 쓰며 벌벌 떨었고 남자는 그런 아내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부부가 아니라 지배자와 노예의 관계였던 겁니다. 폭력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돈을 요구했습니다.
아내와 장모의 통장을 손에 쥐었고 장모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했으며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오라고 강요했습니다. 돈을 구해오지 못하면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방 안의 공기가 유난히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돈 안 구해오면 죽여버린다! 그 말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에서 그의 말은 곧 법이었고 그 법에는 실제로 목숨이 걸려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 이 왕국을 더욱 완벽하게 만든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집의 세 사람은 모두 지적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법도, 자신이 겪는 일이 범죄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 법도 서툴렀던 사람들. 가장 약한 이들끼리 모인 그 좁은 방에서 남자는 나머지 둘을 완전히 소나기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보면 그저 평범한 신혼집. 하지만 그 문 안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세상은 아무것도 모른 채였고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문을 두드릴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해 3월, 그 왕국은 마침내 살인의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2026년 3월 17일 밤 10시. 그날의 명분은 이삿짐 정리가 늦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작 그런 이유로 남자의 주먹이 장모를 향해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으로 끝날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때리다가 지치면 쉬었고 담배를 피우며 숨을 골랐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가 때렸습니다. 그렇게 밤이 지나고 새벽이 왔고 다시 아침이 밝을 때까지 무려 12시간이었습니다. 54살의 여인은 혼자 걷지도 제대로 말을 하지도 못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딸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화장실로 끌려가는 것을, 의식이 흐려지는 것을 두 눈으로 보면서도 신고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숨을 쉬는지 확인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병원에 가면 누가 때렸는지 물어볼까봐. 신고하지 못한 이유가 살려야 한다는 마음보다 남편이 두렵다는 공포에 짓눌려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이 집의 지배는 완벽했습니다. 3월 18일 오전 10시, 12시간의 매질 끝에 어머니는 끝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딸을 지키러 온 그 방패는 그렇게 조각조각 부서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남자에게 죄책감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사건을 지울 궁리를 시작했습니다. 집에 있던 은색 여행용 캐리어를 꺼냈고 그 안에 어머니의 시신을 밀어넣었습니다. 사람을 짐짝처럼, 그리고 겁에 질린 아내를 데리고 도보로 10수분 거리의 신천으로 향했습니다. CCTV엔 캐리어를 끌고 어둠 속을 걸어가는 두 사람의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그는 도심 하천에 그 캐리어를 던져 넣었습니다. 시신을 버린 뒤에도 그의 집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전화도 받지 마. 그는 아내에게 이렇게 명령했고 이후 2주 동안 단 한순간도 아내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홈캠으로 감시하며 아내가 입을 열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완전 범죄를 꿈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계산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하늘이었습니다. 3월 말 대구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하천의 수심이 높아지고 물살이 거세지자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은색 캐리어가 서서히 떠올라 칠성교역 잠수교까지 떠내려왔습니다. 3월 31일 아침, 신천변에서 운동을 하던 한 주민이 물 위에 떠있는 커다란 가방을 발견하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 신고 한 통이 완벽했다고 믿었던 왕국의 벽을 무너뜨렸습니다. 경찰은 지문과 CCTV를 따라갔고 시신이 발견된 지 10시간여 만에 대구 중구의 그 원룸에서 부부를 붙잡았습니다. 8일 뒤 경찰은 사위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26살 조재복이라는 이름 석자가 세상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법정에선 그는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통장도 허락받고 썼고 휴대전화도
장모가 쓰라고 해서 개통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반면 증인석에 앉은 아내는 남편을 끝내 남편이라 부르지 못하고 오직 남자라고만 지칭했습니다. 그리고 최후 진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남자가 무기징역 받았으면 좋겠고 빨리 이혼하고 싶어요. 딸을 지키려다 목숨을 잃은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를 잃고도 여전히 그 남자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치는 딸. 두 여인의 시간은 그 원룸에서 영원히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가지 끝내 지워지지 않는 장면이 있습니다. 시신을 실은 캐리어가 2주 만에 물 위로 떠오른 그날의 신천입니다. 남자는 그것을 하천 바닥에 가라앉히면 영영 사라질 거라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봄비가 내렸고 물이 불었고 가방은 기어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사람의 죄를 끝까지 가라앉혀두는 물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듯이 말입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집에도, 완전하다고 믿었던 은폐도 결국 비 한 번에 무너졌습니다. 어쩌면 세상이 조금만 더 일찍 그 원룸의 문을 두드렸다면 그 캐리어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딸을 지키겠다는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사랑이 결국 자신을 가장 잔혹한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선택은 어리석은 희생이었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지켜낸 모성의 증명이었을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곁에도 오랫동안 연락이 뜸해진 사람은 없는지요? 유난히 조용해진 이웃, 어느 순간부터 얼굴을 보기 힘들어진 지인. 폭력은 늘 침묵과 고립을 먹고 자랍니다. 혹시 마음에 걸리는 누군가가 있다면 안부를 묻는 연락 한 통이 어떤 의미일지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선과 악, 그 경계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인간의 끝없는 탐욕이 만든 또 다른 지옥, 악인 정유정 편의 링크를 화면에 띄워드립니다. 그녀가 선택한 파국의 결말도 이어서 확인해 보십시오. 그럼 저는 다음 선언국에서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